네. 이제 고급 회계 파트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급 회계 파트는 제가 이 연습 교재 이번에 먼저 여러분 유예로 촬영하는 거는 중급 회계 파트 강의를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회계를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이 고급 회계 파트는 만약에 기출 문제 푸는데 좀 약간 부담된다. 본인이 연습이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2024년 3월 달에 고급 회계 파트 내용 찍을 때 그거 다 들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들으셔도 됩니다. 고급 회계는. 그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 나중에 다 고급 회계 파트 설명할 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자, 연결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요게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배기업이 지배한 날짜가 취득일이 이때입니다. X2년 초. 그때 당시에 60% 사면서 이게 이전 대가죠. 이전 대가.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12만 원. 여기 영업권이 들어 있을까? 염가 매수 차익이 들어 있을까?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 취득할 때 종속기업 자본은 이겁니다. 19만 원. 그럼 두 연도 동안 민국이라는 회사가 NI를 발생시켰고요. 이 문제 조금 있다가 내부 거래 때문에 얘네들이 매출 총이익률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안은 판매할 때 매출 총이익이 요 두 개 빼보실래요? 그러면 6만 원이지. 6만 원이 매출 총이익, 매출액이 15만 원. 얘는 이거 빼보세요. 매출 총이익이 4만 원이지. 얘는 매출 총이익이 4만 원이지. 요건 이렇게 빼면 얼마야? 3만 6천 원인가? 12만 원에서 8만 4천 원 빼면 3만 이런 식으로 이따가 계산을 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단골 메뉴죠. 지배력 취득일에 종속기업의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거 요때만 파악합니다. 지배력 취득일 때만. 취득일에만. 매 보고기간 말 찾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요때 재고자산은 공정가치가 6천 원 높네요. 근데 이거는 첫 해에 80%가 팔렸고요. 두 번째 연도에 나머지가 팔렸습니다. 토지는 4천 원 차이 나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X 2년 중에 그러니까 첫 해는 안 팔렸네요. 두 번째 연도에 외부에 팔렸고요. 이게 얼마에 팔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처분한 가격은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게 요 4천 원이 정리되는 거에 있어서 얼마에 팔았다는 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어느 연도에 외부에 팔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건물인데 이게 뭐야? 공정가치가 낮다. 공정가치가 오히려 낮은 금액이야. 5천 원만큼. 그럼 이제 반대로 해야 돼. 이게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니까 조심하시고요. 5년이랍니다. 5년간 없앨 거고요. 얘는 만 원만큼 크다. 똑같이 5년입니다. 요 자료가 요 두 개에 다 적용되는 자료입니다. 됐죠? 그다음 내부 거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 거래. 내부 거래가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 내부 거래인데 얘가 하향 거래, 상향 거래, X1년 하향 거래, 상향 거래 다 있네요, 자료가. 그리고 취득한 놈이 가져가서 기말에 남아있는 비율, 이게 이제 미실현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야 되고요. 매출액에다가 매출총 이익률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율 곱하면 미실현 이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X1년 초에 대안이 지배기업이죠. 지배기업. 지배기업이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민국에게 팔았네요. 그럼 하향 판매는 하향? 하향이고요. 얘가 보니까 북밸류가 12,000원짜리인데 18,800원, 6,000원 비싸게 팔았네요. 미실현이 6,000원. 3년간이니까 3년 동안 없어지겠네. 이렇게 감가상각 되는 자산은 제가 요 날짜를 잘 체크하라고 부탁했는데 날짜가 1월 1일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6,000원의 미실현익이 매년 2,000원씩 정확하게 첫 해부터 월할 계산할 필요 없이 되고요. 액삼년도에 이걸 외부에 팔았는데 외부에 팔면 얼마에 팔았든 간에 미실현이익이 전액 다 실현됩니다. 주식 배당이 나와 있는데 주식 배당은 연결할 때 뭐
조정할 게 있지만 순자산 안 바뀌기 때문에 빚이 배지분에는 영향 안 미칩니다. 현금 배당 결의했는데 현금 배당 결의했으니까 이게 지분율이 아까 몇 프로였지? 우리 60%였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60% 하면은 3,000원 나오지. 이 3,000원이 지배기업이 배당금 수익 잡았을 거야. 배당금 수익. 요 배당금 수익을 지배기업 NI에 잡혀 있다면 연결 작업할 때 요 배당금 수익을 제거해 줘야 돼. 그래서 이따 연결 당긴 수익 계산할 때 요 배당금 수익을 제거하는 거. 그게 이 문제 나왔네요. 그다음 우리가 연결할 때 종투는 원가법으로 기본적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다 연결하고 나면 0 돼 버릴 거니까. 얘가 비지배 지분 측정할 때 종속교부상 공정가치의 비례해서 그래 이걸로 하네.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에는 영업권이 안 잡히겠네. 원가 모형한다고 돼 있고요. 얘가 질문한 게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질문은 뭐 객관식 할 때부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특정 시점에 비지배 지분, 잔액이고 공식 다 알죠 여러분? 지배기업 소유주 기속 NI는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연결 NI를 찾아가지고요. 연결 당기순이익 공식 알죠? 연결 NI를 찾아가지고 비지배에 귀속되는 NI를 빼면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X2년도에 비지배 잔액 이거 똑같은 거네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때 NI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네. 똑같이 연결 NI 찾아가지고 비지배 기속 NI 찾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다음 물음 2번. 물음 2번은 독립된 문제예요. 요 앞에 거랑 이제 독립된 자료. 보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만세입니다. 만세 종속기업 주식 샀다고 돼 있고요. 만세 취득일의 자본은 이거네요. 20만 원. 그다음에 첫해 NI가 있어서 요것만큼 또 비지배로 갔겠죠. 한국의 자본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배한 상태에서 지분이 변하면 그거 차익은 자본이용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고급 회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이 변동되면 그건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하면 그건 전부 다 자본잉여금으로 정리합니다. 이거는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으로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는 전부 다 종속기업 주식 거래할 때 자본 거래 컨셉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여러분 다 들어봤죠. 얘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야.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했는데 종속기업이 그때 한국이 만세 주식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만세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하락하겠지. 지분율이 떨어져. 그랬을 때 비지배 지분이 얼마 변할 거냐? 연결 자본용 얼마? 이거 물어봤거든. 여러분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놔. 이거 여러분 기본 우리 요 교재 이쪽에다 적을까? 요 교재 페이지 983페이지에 983 4번 문제가 있어. 거기에 물음 3번을 풀면 이걸 연습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잘 못하겠으면 요 문제를 풀고 이걸 다시 풀어보시면 돼. 알았지?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자기 주식이야. 자기 주식을 종속기업이 샀다는 얘기인데 만세가 자기 150주를 비지배 주주로부터 샀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다 기본 저 앞에서 다 배운 거야. 요게 메모해 놓자. 요 문제에다가 요 990페이지 990페이지 6번 문제가 있어. 6번 문제 이 교재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연습 교재 물음 3번 물음 3번 거기에 요 찾는 문제가 요거 관련된 연습하는 문제가 있어. 이걸 풀고 확인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해답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풀 때 투자자본 상계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요게
취득일의 순자산 장부금액 아닙니까? 근데 공정가치 차이 난 게 재고, 토지, 기계가 공정가치가 높았고요. 건물은 오히려 낮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박스 치면 요게 취득일의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종속기업 순자산 페어밸류 이 금액에다가 60% 곱해봐. 이거 지금 우리 더하기 빼야하는 60%. 60% 곱한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오히려 이게 더 클 거야. 그 말은 3,000원만큼 염가 매수 차익. 우리가 지금 연결할 때 보통 그 영업권이 생길 때가 주로 더 많은데 이 문제는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한 걸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B집의 지분은 40%겠지? 요 순자산 페어밸류의 40% 곱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내부거래 그 미실현이익 찾기 위해서 X1년도에 지배기업의 매출총이익률, 종속기업의 매출총이익률, 이거는 지배기업의 X2년 매출총이익률, 종속기업 다 찾아놓은 거야. 아까 다 얘기했어. 그래서 하향으로 사간놈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에서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인데 50%가 남아있대. 근데 이익률이 40%야. 그럼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첫해 종속이 매출한 금액에서 사간놈 창고에 이만큼 남았대. 이익률이 이거래. 그럼 이게 미실현이익이야. 상향거래로 인한 상향거래. 이건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두 번째 연도 X년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다 계산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하향으로 팔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X1년 초에 팔았고 미실현이익이 6,000원 생겼는데 매년 2,000원씩 실현될 건데 두 번째 연도도 2,000원, 마지막 연도도 2,000원 이렇게 실현됩니다. 자, 계산한 것 좀 보시면 우리 B집의 지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B집의 지분 공식은 제가 특정 시점 잔액 물어본 거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B집의 지분 물어보면 날짜를 체크해서 그 날짜에 종속기업 자본을 파악해라. 21만 원이 요 날짜의 자본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저거 아닙니까?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것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걸 찾는 거거든요. 요게 뭡니까? 6,000원 차이 나는 게 저거 아닙니까? 재고자산? 근데 재고자산이 첫해 80% 팔렸으니까 거기에 20%만큼 남아있는 거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 4,000원이 뭡니까? 더하는 거. 토지가 안 팔렸잖아요. 첫해 토지? 그 다음에 요게 원래 공정가치가 더 높은 금액이면 더하기로 되는데 요게 건물이 공정가치가 낮아서 요 빼기로 한 거야. 빼기. 그 이유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5분의 4. 5년 중에 4년 남았으니까. 그 다음 요게 저거 기계장치. 기계장치 공정가치가 높으니까 플러스 5분의 4. 요게 뭔지 알아? 비지배할 때 마지막 요게 상향거래. 여긴 상향거래만 들어가지. 상향거래로 올해 미실현이익이야. 그 차감하고 나니까 미실현 잔액을 40% 비지배 지분 곱하면 이게 비지배 지분이다. 여러분 뭐 다 아는 공식. 그 다음에 연결 NI 찾을 때 X1년도 연도 변동분 이게 지배기업 NI 종속기업 NI 그 다음 이게 뭐야 재고가 팔려서 80% 팔렸다는 거야. 그 다음 이게 뭐야 건물인데 얘가 오히려 공장이 낮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가 된 거야. 더하기가 여기가. 그 다음 이거 기계 빼기. 그 다음 요게 뭘까요? 3,000원 더한 거 요게 염가 매수 차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이게 상향거래 상향거래 요거는 상향 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연결 NI 찾을 땐 둘 다 집어넣는 거고요. 요게 하향거래로 미실현이익이고 요게 실현이익이고 끝났습니다. 연결 NI가 나왔고요. B집의 지분 기속은 요 종속기업 NI만 집어넣고 종속기업 재고 팔린 거
요거 건물, 기계장치, 요게 뭐야? 상향. 상향 거래로 인한 것만 집어넣죠. B지배에는 상향 거래. 상향 거래만 들어간다. 상향 거래. 하향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B지배점을 곱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어요. 전체 NI에서 B지배 거 빼면 지배기업 소유주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연도입니다. 두 번째 연도에 B지배 집은 그 날짜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날짜에 자본이에요. 그 날짜에. 요게 두 연도 NI고요. 요게 현금 배당한 금액이 현금 배당. 확인하시고요. 현금 배당.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으면 요 금액에다가 요거 뭡니까? 건물, 재고는 다 팔렸어. 그다음 또 하나 토지가 팔렸어. 그래서 4,000원 더 할 게 없어. 건물이 3년 남았어. 기계가 3년 남았어. 그다음 요게 뭐야? 요게 상향 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잔액이야. 작년. 두 번째 연도 상향 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잔액이고 작년 거는 2,400원이 미실현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실현됐기 때문에 그럼 잔액이 없어. 0이야. 적을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잔액만 적는 거야. 그다음 40% 곱하면 이게 B지배 지분이다. 연결 NI, 이게 지배기업 NI야. 두 번째 연도, X2년도. 그다음 이게 뭐야? 재고 팔린 거야. 이게 뭐야? 토지 팔린 거야. 이게 뭐야? 건물. 이게 뭐야? 기계. 요게 이제 전년도 미실현이익 실현되는 거야. 실현. 요게 하향 거래, 상향 거래, 전년도께 실현. 요게 미실현이익이야. 미실현. 그다음에 염감의 주차액은 작년에 더했기 때문에 올해 또 더하지 않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실현이익, 그거 하향 거래. 저거 팔았던 거. 뭐 팔았었지? 기계장치. 그다음에 요거 조심해. 요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두 번째 연도에 현금 배당을 그 종속기업이 했잖아. 그럼 여기 지배기업 NI가 있지. 39,000원이라고. 39,000원 요 금액에, 저 39,000원 금액에 배당금 수익이 들어있어. 요 금액에 39,000원에. 배당금 수익이 아까 5,000원을 그냥 현금 배당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지배가 받은 거지? 60%지? 그럼 60%가 곱하면 3,000원이잖아, 이렇게. 요게 여기 들어있어. 39,000원에. 그래서 그거를 빼는 거야. 우리가 지배가 받은 배당금 수익은 그 연결 작업할 때 제거하거든.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B지배는요. 요게 종속기업 NI고요. 요거 재고 팔린 거, 토지 팔린 거, 건물, 기계. 여기가 뭐냐면 이게 변동분이야. 여기는 이제 이게 변동분이니까 전년도에 상향 거래로 미실현됐던 거 실현된 거 2,400원. 요게 상향 거래로 올해 미실현이익. 그래서 이 금액에서 요 금액 빼면 지배기업 소유주 NI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마지막 연도. 마지막 연도에 X3년도 두 연도 NI야. 이게 뭐야? 건물. 이게 뭐야? 기계.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요 4,000원과 1,800원 이게 저거 아닙니까? 전년도 미실현이익이 실현되는 거 아니야? 실현. 그래서 재고 때문에 요것도 기계 때문에 실현. 그러니까 연결장치 나온 거야. 그 다음 B지배는 요게 종속기업 NI에다가 이거 건물, 요 기계, 요거 상향거래, 상향거래로 한 실현이익만 적어서 가로 닫고 계산한 겁니다. 됐네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음 2번. 물음 2번에 유상증자 관련된 건데 얘가 유상증자 전에 그 지배기업이 전체 600주 중에서 대안이 480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율이 80%였어. 확인해봐.
480주를 600주에서 갖고 있으니까 80%. 80% 지분율이었는데 이번에 증자를 200주 했다? 중소기업이. 200주를 증자할 때 지배가 하나도 안 산 거야. 증자할 때 참여 안 했어. 그럼 지분율이 내려가. 60%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지배기업 지분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비지배 지분율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배가 잘못 적었다 이거. 잠깐만 봐봐. 얘가 지금 지배기업 지분율이야. 지배기업 지분율인데 그럼 제가 잘못 적었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돼야지. 비지배 지분율은 이건 지배기업 지분율이고 비지배는 이게 20%였다가 40%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비지배 지분율이 20%였다가 40%로 늘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지배가 요 주식을 전혀 안 샀으니까. 종속기업 주식을 유상증자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연결정부기 할 때 유상증자로 늘어났던 자본을 제거하면서 비지배 지분을 44,000원하고 32,000원 건드려. 자, 이 두 금액을 더해봐. 두 금액 더해보면 이게 76,000원이야. 일단 이게 답이야. 그리고 대차를 맞춰. 대차를 맞추는데 이 차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맞출 거야. 4,000원. 요게 4,000원이야.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계산한 게 이렇게 나와 있다? 요 계산한 게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요거 추가 설명해 볼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비지배 지분율이 이렇게 늘어날 때 여러분 X2년 초에 비지배 지분이 요게 X1년 1월 1일 처음 살 때 비지배야. 근데 요게 NI가 2만 원이 있어서 첫해 거기에 20% 하면 4,000원만큼 요게 늘어나가지고 요 44,000원이 요 날짜에 비지배 지분 장부 금액이야. 근데 비지배 지분율이 20에서 40% 늘어나니까 요게 20%에 해당되는 비지배 지분율인데 20% 늘릴 거니까 계산하면 44,000원 나와. 그리고 유상증자로 종속기업 자본이 늘어나 8만 원만큼. 이게 유상증자로 돈 들어온 거야. 자본이 늘어나거든. 자본 늘어난 금액에서 얘가 비지배 지분율이 결국 40% 됐으니까 40%만큼 곱하면은 이게 32,000원이야. 요만큼 비지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44,000원만큼 비지배가 늘어나고 요 40% 곱해서 32,000원만큼 비지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더한 금액이 76,000원, 요 4,000원 차이 나는 게 차액으로 들어간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게 자기 주식에 대한 얘기야. 자기 주식은 얘가 지배기업이 360주 갖고 있었다? 물음 2-2번 보면 이번에는 360주였기 때문에 원래는 360주 600주 했으니까 60%야 지분율이 지배가. 그런데 이번에 종속기업이 비지배주주한테 150주를 사왔어. 종속기업이. 그럼 전체 발행수익이 줄지. 그러면 지배기업 지분율이 앉아서 늘어나 그냥. 지배기업 지분율이. 그러면 지배기업 지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율은 비지배 지분율이야. 지배기업 지분율이 60%일 때 비지배가 40%였거든. 근데 지배기업 지분율이 80% 되니까 비지배가 20% 되는 거야. 이렇게 비지배 지분율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20% 비지배 지분에서 아니다. 40% 비지배 지분에서 20%로 비지배 지분이 내려가더라. 그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했던 걸 이렇게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비지배 지분 건드리는 게 요게 그때 당시에 비지배 지분 장부 금액이야. 요만큼이 20%가 날라가니까 계산한 거고 요게 자본이 감소한 금액이야. 거기에 비지배 지분 20% 됐으니까 그거만큼의 비지배가 감소하는 이 효과를 적어서 요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53,000원이지 마이너스 적었어.
그 다음에 대차 맞출 때 8,000원 차이 나지. 8,000원이 여기 적힌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보시면 처음에 얘가 그 40%여가지고 그 종속기업 자본이 최초에 20만 원이었거든. 20만 원에 곱하면 8만 원 나와. X2년 아니다. X1년 초. X1년 초에. 근데 이게 X1년 NI야. NI가 2만 원이거든. 2만 원에 40% 곱하면 8천 원이야. 요 8만 8천 원이 요때 당시에 빚집의 집은 장부 금액인데 그게 40%에 해당되는 건데 20%만큼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빚지배가 증가하는 거 빚지배가 감소하는 거지. 감소 20% 감소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게 4만 4천 원 나오는 거야. 절반이니까 8만 8천 절반. 그 다음에 자기 주식으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했거든. 4만 5천 원만큼 거기 20%만큼 빚집에 영향 미치니까 마이너스 9천 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숫자, 이 계산한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8만 8천 원에 요 4만 4천 원 요 숫자고요. 4만 5천 원 마이너스에 요 20%에서 9천 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연결 문제 설명해 드렸고 10번 문제는 관계기업 투자 문제인데 얘가 처음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해 가지고 생기는 미실현 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가 처음에 투자회사가 출자할 때 토지를 출자했어요. 토지 A. 토지 A. 토지 A가 있어가지고 여기 종속기업의 토지 B. B라는 말을 좀 썼어요. A, B 구분하려고. 공정가치 3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짜리. 이거를 출자할 잘 봐 얘가 출자하면 요게 회계 처리할 때 요 북밸류하고 차이가 나지. 얼마만큼? 4만 원 차이 나. 요게 이제 처분이익이 좀 발생합니다. 민국에 출자하고 30% 주식 받고요. 요게 만약에 주식만 다 받았으면 요게 저게 되거든요. 전부 다 미실현 이익인데 여기 현금 받은 게 있어. 현금 받은 게 있으니까 현금 받은 것만큼은 실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분율이 30%니까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분법을 할 때도 투자할 때 처음에 취득일에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나는 걸 분석하는데 얘가 재고자산이 4만 원 차이 나네요. 4만 원. 4만 원인데 첫 해에는 50%가 팔렸고요.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팔린다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기계장치가 있는데 요 3만 원 차이 나고요. 내용연수 6년이네요. 잔존가치 없고. 토지는 2만 원 차이 나는데 요게 X2년 요 연도에 매각됐다고 돼 있네요. 그다음 두 연도 동안 피투자회사의 장부금액 변동된 건데 첫 해 NI만 있었고요. 첫 해는 NI 요 지분법 이익자표인데요. 30% 곱하면 지분법 이익. 현금 배당 받은 것만큼 저렇게 하지 않나요? 차변에 현금 받은 것만큼 대변에 관투줄이잖아요. 요거 지분법 이익. 요건 이제 OCI로 가겠죠. 4만 원만큼 OCI. 지분법 자본변동. 지분법 자본변동. 이걸 잡겠죠. 그 다음에 상호거래가 발생했네요. 상호거래. 상호거래가 발생해서 하향이든 상향이든 지분법에서는 뭐 하향이든 상향이든 관계없이 미실현이익, 실현이익 다 적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날짜 주 월할 계산하기 월할 계산 월할 계산해야 될 것 같고 감가상각되는 자산인데 북밸류 2만 원짜리인데 이거에 팔았으니까 싸게 판 건가요? 싸게 팔았어. 싸게 팔면요. 싸게 팔았어. 3,600원 싸게 팔았어. 이거는 미실현 손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실현 이익은 무조건 제거하지만 미실현 손실은 이게 안 팔았어도 손상을 잡아야 된다는 언급이 있으면 이거 제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없지. 요 비품의 뭐 회수 가능액이 뭐 16,400원이었다 이런 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미실현 손실인데 제거하는 걸로. 그다음 원가 모형이라고 돼 있고. 얘가 질문한 게
첫 해말 x 1년 말 관투 잔액 이 공식 있어. 적용하면 되고. 첫 해 지분법이 할만해.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관투 잔액 뭐 다 아는 거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분개할 때 얘가 토지 A 이게 지금 투자회사가 넘긴 거야. 그리고 요게 북밸류야. 근데 공정가치가 얼마짜리였냐면 30만 원짜리였어. 30만 원을 적어야 돼 이쪽에다가. 30만 원을 적을 건데 얘가 현금을 3만 원 받았어. 그거 봐봐. 현금 3만 원 적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얼마야? 27만 원만큼 관투라고 적었어. 관투의 취득원가야. 처분이익은 4만. 요게 이제 미실현이익이 될 거야. 미실현이익이. 근데 요 미실현이익 4만 원이 얘가 30만 원을 공정가치에 팔았지만 27만 원만 주식받은 거야. 3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요 비율만큼만 미실현이익이야. 요 비율만큼만 미실현이익. 요 4만 원 중에. 만약에 얘가 전부 다 여기서 만약에 현금 받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에 30만 원만큼 전부 다 현금 받았다면 여기에 이런 거 안 하고 이 4만 원 전체를 다 미실현이익으로 보는 거야. 근데 여기가 3만 원만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미실현이익. 그 다음 우리가 27만 원이라는 숫자를 분석해야 되거든. 27만 원에서 봐보자. 80만 원에 30% 24만 원 아니야? 요거만큼은 순자산 장부금액의 30% 곱한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재고 때문에 12,000원 재고 때문에 12,000원 그 다음 기계 때문에 9,000원 그 다음 토지 때문에 6,000원 더해보자 이거 이렇게 더해봐 24만 원에다가 12,000, 9,000, 6,000 더하니까 26만 7천 원 나와서 이 금액까지 3천 원 차이나. 그럼 나머지 3천 원. 이게 바로 뭐야? 영어권 성격이다. 영어권.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 얘가 첫해 지분법 이익 찾기 위해서 요게 뭐야? 피투자 회사가 이익 낸 거야. 그 다음에 요 2만 원이 뭐야? 이게 재고가 절반 팔렸어. 절반. 확인해보면 절반. 그 다음에 요 5천 원이 뭐야? 5천 원이 기계장치 30만 원인데 기계장치 맞지? 30만 원 뭐야? 3만 원 차이 나지? 3만 원. 3만 원 차이 나는데 내용 연수 몇 년? 6년 맞지? 6분의 1. 그 금액이야 이거. 3만 원에 6분의 1. 그다음 요게 이제 그 비화폐상산 출자에서 받았기 때문에 요 비율만큼이 미실현 이익으로 빼는 거야. 이게 외부에 팔리면 실현되는 거고. 여기 아까 그거 상호거래. 상호거래에서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인데 요거 상호거래 미실현 계산해 보면 먼저 하얀 거래 곱해 보자. 매출액이 3만 원인데 3만 원에 곱하기 30%하고 40% 곱하면 이게 하얀 거래로 인한 미실현 이익이야. 재고. 그 다음에 민국이 판 게 15,000원 팔았는데 20% 곱하고 또 20% 곱하니까 600원. 요게 상향 거래로 인한 미실현 이익이고 요 3,600원이 아까 비품 판 건데 요거 미실현 이익이고 실현됐는데 이게 3년 동안이니까 1,200원씩인데 이게 월할 계산. 왜 월할 계산했냐면 얘가 처분한 날짜가 X 1년 5월 1일 나와서 첫 해는 8개월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야. 30% 곱하면 이게 나오더라. 그 다음 이건 현금 배당 받은 거야. 2만 원만큼. 현금 배당 받으니까 관투. 두 번째 연도 지분법이 계산하는 건데 이때 지분법이 계산 이때 요게 두 번째 연도 그 피투자 회사 NI고 요게 뭐야? 재고 팔린 거야. 재고 팔린 거. 그 다음에 요 5천 원이 그거 3만 원에 곱하기 6분의 1 한 거.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아 이게 저거 팔렸어. 그 토지 B.
토지 B가 팔렸습니다. 토지 B가 팔렸어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그 상호거래로 미실현이익 한 건 작년에 뺐고요. 아직 실현 안 됐으니까 더 할 거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작년 재고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거야. 실현. 요게 저거죠. 저거. 요 1,200원이 그 아까 뭐 판 거야? 비품 판 거에 올해 실현이익. 요건 12개월 올해 다 걸리니까 1,200원 다 더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지분법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OCI죠, OCI. 바뀐 거 30%만큼 OCI. 지분법 잡으면 이거 OCI 속하는 거죠. 자, XML 관투 잔액인데 요 계산 공식이 요게 요 물어본 날짜의 자본 금액이고요. 요게 재고는 다 팔렸고요. 요게 기계였나요? 기계 장치가 6년짜리인데 4년 남아 있으니까 더한 거고요. 요게 미실현이익. 요거 3,600원이 저건데 미실현 손실이어서 이거 더하는 건데 얘가 더하는 게 이게 3년 동안이거든. 근데 1년하고 아니지. 이게 좀 X2년 말이지? X2년 말이면 얘가 요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36개월에서 빼기 첫해 8개월 지났고요. 두 번째 12개월 지나면은 20개월이 지난 거니까 16개월이 남은 거야. 16개월이. 남은 거에 미실현 손실 금액을 더해 준 거다. 가로 닫고 30%한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게 영업권이죠. 그러면 요 B집의 지분, 관계기업 투자 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10번 문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요 11번 문제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 여기 세 문제만 하면 2023년 기출문제 설명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합병 문제죠. 사업결합 합병 문제인데 자료 보시면 얘가 처음에 15%를 먼저 샀다고 돼 있어요. 저거네요. 단계적 취득. 먼저 요만큼을 먼저 취득했고요. 이거 나중에 실제 취득일이 요때죠. 요때 요 공정가치 알아야 되겠다. 공정가치. 요 민국의 공정가치. 왜냐하면 요 1,800원에다가 요 1,500주 곱한 걸로 이전 대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85% 사서 합병했다고 돼 있으니까 단계적 취득입니다. 단계적 취득. 그 다음에 인수대가로 대안을 제외한 나머지 민국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안을 제외했으니까 85% 주주들한테 줬다는 얘기야. 이전 대가. 현금 300만 원 줬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주식이야. 회사가 페어밸류 PL로 분류했던 자산을 넘겼다는 거야. 근데 북밸류가 이거고 공정가치가 이거니까 처분이익 발생하겠네. 넘겼을 때. 그다음 주식을 교부했는데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가 나와 있어. 얘가 나중에 해답에 보시면 요렇게가 이전 대가거든. 요렇게가. 근데 요 이전 대가 중에서 요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1236페이지야. 여기서 요 270만 원 보이지? 요게 이제 15%에 대한 대가야. 우리가 먼저 샀던 거. 그리고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한 거고. 그다음 요게 나머지 요렇게가 85%에 대한 이전 대가인데 그중에서 아까 요 페어밸류 PL 별도 자산 비화폐성 요 넘긴 게 북밸류가 200이었고 공정가치가 50이어서 처분이익까지 250이야. 요게 자본 준 거고. 현금 준 건데 현금에서 300만 원 줬는데 요 조정한 거 있지. 이거 왜 그랬는지는 제가 이제 또 추가 자료 더 봐야 돼. 그렇게 확인하고 앞으로 갈게. 그럼 요런 설명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얘가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고 돼 있네.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그랬을 때 얘가 추가 자료를 고려하라는 거야. 추가 자료를 고려할 때 사업결합 시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다? 토지가? 피합 토지가? 이게 자산부채 금액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취득이래. 취득이래. 이 금액으로 하는 거야, 이 금액. 순공정 가치. 얘가 매각예정 비유동이어서. 원래 사업결합은 합병할 때 다 자산부채 공정가치로만 하는 거지만 얘가 매각예정 비유동인 거는 순공정 가치. 이 금액. 그래가지고 얘는 어차피 여기 안 들어있다는 거야. 요 자료에. 안 들어있고. 아이고. 얘가 매각예정 토지를 취득이래. 이걸로 인식하지만 영업권 금액은 이것 때문에 감소하지만 단기 순이익에 영향 없다. NI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NI. 얘가 분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거거든. 매각예정 비유동. 요걸 적었으니까 요걸 적는 것만큼 영업권이 줄었겠지. 요것만큼 영업권이 줄었겠지. 근데 NI를 건드리는 건 없다는 거야. NI 건드리는 건 없다. NI는 건드리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요걸로 인해서 NI에 영향을 미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 했는데 그걸 이제 답안지에 적은 거야. 그다음 추가 자료 2번인데 여러분 요것도 별도 거래라서 잘 안 봤던 걸 거야. 그래서 요거 메모 좀 해라. 요 자료를 좀 읽었으면 요 옆에다가 페이지 911페이지 이 교재 5번 문제 물음 1번이다. 제가 이번에 이거 작업하면서 집어넣었거든. 교재에.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업 결합하기 전부터 이 임원이 채용돼 있었고 계약 기간 중 회사가 매각될 땐 20만 원만큼 임원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업 결합하는 입장에서 합병 회사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 합병할 때 그러면 요 20만 원만큼 끌고 올 때 이거 부채로 잡아야 돼. 이거는 부채로 사업 결합 분기에서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분기에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보이지? 요게 그 부채 잡은 거야. 종업원에 줄 부채. 요거에 대해 해설을 좀 읽어보면 임원 A에게 지급해야 될 20만 원을 취득일에 부채로 인식하니까 영업권 금액은 증가하게 되지만 NI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얘가 이런 게 있어. 요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요 교재에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레퍼런스 이렇게 911페이지 5번 문제 물음 3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전 대가를 주면서 우리가 이런 수수료 같은 걸 줄 거를 여기에 에, 포함해서 이렇게 대신 지급한 걸 변제했다? 이거는 이전 대가로 보면 안 돼. 이건 수수료 별도로 비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 분기할 때 여기서 300만 원만큼 현금 나간 것 중에 요 187만 5천 원만큼은 이거 저거야. 합병 관련된 직접 비용이야. 비용 처리해야 돼. 비용 처리하고 요 이전 대가로 보는 금액은 요 187만 5천 원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 요 나머지 금액만 요 이전 대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에서 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왜 들어가는지 확인했고요. 요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 금액이 왜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이전 대가
이전 대가 금액인데 이전 대가에서 현 금액이 왜 이 금액이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다 아까 확인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는 금액,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순자산 끌고 오는 저거거든요. 순자산 공정가치 여기 300 요런 숫자는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정가치가 확인해 보세요. 공정가치 금액이 유동자산 어디 갔어? 이 날짜 거 보면 안 되지. 이 날짜 거 봐. 이날이 취득일이야. 취득일. 이 날짜에 유동 300 확인해 300. 그다음 비유동 400. 그다음에 유동 부채 120.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 200. 다 여기 써 있네. 끝났습니다. 요 숫자가 지금 확인한 여러분 숫자가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여기. 됐네, 드네요. 그럼 이렇게 다 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이거 뭐 대차 맞추는 영어권. 요걸 물어봤습니다. 끝났네요. 여기 답이야. 이렇게 해서 합병 문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파생상품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위험회피 방식과 현금 흐름 위험회피 방식이 있는데 얘는 여기 보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 여러분 사실은 거의 확실이 아니라 기준 우리가 매우 크다, 매우 커. 매우 크다라고 좀 표현한 가능성을 매우 크다. 근데 거의 확실하다는 매우 크다보다는 더 확률이 높은 거니까 예상거래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예상거래. 그리고 내가 뭘 했나 보니까 뭐 구리를 좀 살 것 같아서 구리 가격 상승 걱정돼가지고 선도계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현재가치 평가는 안 할 거래요. 그러면 현금 흐름 위험회피 방식입니다. 예상 거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게 OCI 물어봤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까지 OCI, 효과적이지 않은 거 NI 이렇게 이제 회계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요 밑에 요 물음 2번 있는데 요 물음 2번은 여러분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재 842페이지 읽어보면 거기에 리밸런싱 재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비 비율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해가지고 얘가 보면은 구리 20톤을 지정해서 제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금액이 얼마냐, OCI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가 요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세 가지가 있는데 기술해봐라. 역시 약수령인데 여러분 기준서에 언급돼 있는 걸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항상 키워드 위주로 어떻게든 적으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요 날짜가 무슨 날짜입니까? 요 날짜는 계약 체결한 날짜죠. 그럼 선도계약이 무조건 공정가치 0입니다. 0이니까 아무것도 회계치를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말에 분석을 했더니 요 21만 원이라는 게 선도 가격입니다. 요 선도 가격. 요게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의 100톤만큼 요만큼이 유리한 거니까 파생 상품 자산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만큼 자산 잡을 건데 반대쪽에 이걸 NI 건드릴 거냐, OCI 건드릴 거냐. PL이라는 게 NI, OCI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험회피, 이쪽에 변동 위험, 현금으로 변동 위험 금액까지 커버하는 게 OCI인데요. 얘가 그 현물 가격 보니까 현물 가격이 19만 7천 원이 기말 가격이고요. 최초에 19만 원이니까 이게 현금 흐름 변동이 한 톤당 7천 원 발생한 거야. 곱하면은 70만 원이야. 이 70만 원까지가 효과적인 게 OCI. 그걸 넘어간 금액은 NI. 그래서 답에 적을 때 70이 OCI, 나머지 80이 NI 이렇게 적으란 얘기입니다. 끝났고요. 얘가 이제 X2년 초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20톤을 저렇게 했어. 수단에서 제외했어.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측정할 때 얘가 선도 가격이 이거였고 21만 원, 19만 원 요거의 차이에 아까는 여기 100톤을 다 곱해 가지고 파생 상품 자산을 잡았는데 이 중에 20톤만큼을 파생 상품 자산에서 없애겠다는 거야. 이제 이건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20톤에 해당되는 금액 곱하면 30만 원이니까 요거만큼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되겠다. 페어밸류 PL. 왜냐하면 파생 상품 기본적으로 페어밸류 PL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여기 좀 여러분 편집에 0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니까 분모에 150이야. 분모에 150. 요게 70만 원이 아까 뭐였냐면 OCI 잡은 거 OCI. OCI 잡은 것 중에 요 30만 원이 이제 일로 넘어가니까 전체 150 중에 30, 요 비율만큼 OCI 잡았던 걸 NI로 리사이클링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위험의 수단으로 지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요 30만 원만큼은. 그리고 기말에 가서 선도계약 마지막에 회계 처리할 때 얘가 파생 상품 자산을 건드릴 때요 80톤 갖고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여기 150만 원 있던 거에서 30만 원 없어지니까 120만 원 남았거든. 자산이 120이 남았는데 얘가 요게 마지막 가격이야. 현물 가격. 그다음에 요게 선도 가격 최초에 있었던 거니까 요 차이의 80톤만큼이 파생 상품 자산 성격인데 요 계산한 금액이 얘보다 40만 원 작으니까 파생 상품 자산을 마저 40만 원 줄이고 이때 OCI 잡을 금액은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얘가 20만 5천 원이 마지막 저거죠. 현물 가격이죠. 근데 얘가 19만 원이 최초에 저거니까 빼면 15,000원이 현금으로는 변동, 15,000원? 15,000원이 현금으로는 변동인데 80톤 곱해보죠. 15,000원에 80톤 곱해봐. 15,000원에 15,000원 그다음 80톤 곱하면 120만 원 나와.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는 변동 위험이거든. 근데 얘가 마지막에 여기 그 파생 상품 자산 평가한 금액이 80만 원이야. 80만 원과 이 120만 원 비교하면 둘 중에 작은 것까지가 효과적인 거거든. 그럼 이게 변동 위험이 더 크니까 요 80만 원이 전액 다 효과적이야. 그럼 OCI가 80만 원 잡혀야 돼. OCI가 80만 원. 잡혀야 되는데 얘가 얼마 잡아놨지? 얘가 OCI 원래 70만 원 잡아놨는데 여기서 14만 원을 없앴잖아. 70에서 14만 원을 없앤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 남은 거야? 이 계산이죠. 얼마 남아 있는 거야? 56만 원 남아 있는 거잖아. 56만 원이 남아 있는데 80만 원에 OCI 맞춰야 되니까 빼봐. 24만 원만큼 OCI 늘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64만 원만큼이 NI. 과거에 내가 좀 NI 건드린 게 있거든. 여기 NI. 예, 그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NI가 건드려진다는 걸 느끼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12번 문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13번. 13번 문제는 이게 외화사채 문제거든요. 이 외화사채 문제는 환율 변동 효과인데 이게 그 고급 회계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 변동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고급 회계 파트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는요. 교재 835페이지라고 적으시고요.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835페이지에 3번 문제가 있는데 요게 요 외화사채 문제예요. 외화사채.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 이거 알게 됩니다. 이 푸는 문제. 얘는 요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해답에 보면 문제는 여러분이 다 보시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요렇게 하세요. 얘가 어차피 그
도식화를 해서 현재 가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5년짜리입니다. X1, X2, X3, X4, X5 5년짜리 사채인데 얘가 만기에 달러 액면 금액이 5만 불이고요. 5만 불. 매년 말 이자가 1,500불이에요. 이게 5번입니다. 요때 1월 1일 요때 이자율이 5%로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5%. 현재 가치 금액을 줬어요. 현가 계수가 안 나와 있고 4567 하나. 그렇습니다. 4567 하나. 그럼 요 금액 4567 하나 금액에서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지워져 버렸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년 거 아까 적은 거에서 기초 금액이 자 이거 숫자가 잘 깔끔하게 안 적혀 달러 4567 하나야. 요 금액에서 첫 해 말까지 1년 지나갈 때 5%를 곱해야 돼. 5%. 그러면 달러로 첫 해 이자가 2284가 나오고 여기서 1,500달러가 적어야 액면이자니까 요거 더한 다음에 이거 빼시면 삼각혼가 나오거든. 삼각후원가가 46 이게 나와. 자, 요런 숫자가 좀 이제 계산할 때 필요해. 그래서 요걸 이렇게 찾아 놓은 상태에서 요 해답을 좀 보겠습니다. 얘가 질문했을 때 여기서 외화 이익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외화 관련된 손익을 하나로 다 그냥 이런 단어로 써버렸거든. 그다음에 여기서 약수령이 하나 나왔네. 기능통화 결정 시 고려사항. 이것도 여러분이 봐. 그리고 기능통화는 무조건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영업을 대부분 구화폐로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주영업을 한다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영업을 한다는 게 이런 거 공급 가격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하고 재화를 공급, 용용을 제공하는데 노무원가, 재료원가 이런 걸 주로 어떤 화폐로 하느냐. 이게 다 그 회사의 주영업을 뭐로 하느냐가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요걸 약수령을 한번 냈네요. 그러면 얘가 외화 이익이라고 계산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데 처음에 기록할 때는 그 달러에다가 역사적 환율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요 외화이익이라고 줬는데 요 외화이익은 여기서는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이런 거래가 생겼을 때 여기는 외환 차익이라는 걸 줬고요. 여기도 외화이익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외화 환산이익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전부 다 NI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쓰든지 관계없어요. 여기는 다 외화이익이라고 물어봐서 외화이익이라고 적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받은 건 액면이자인데 액면이자는 당연히 기말환율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 금액에다가 이거 뭡니까? 연평균. 이자는 연평균 환율. 왜냐면 1년 동안 연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연평균 환율 곱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상가액입니다. 상가액은 얘가 장부에 지금 역사적 환율로 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 환율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 내용 정리할 때 강조하는 부분. 요렇게 적고 나서 대차 안 맞는 금액을 외화이익이라고 한 거다. 그 다음에 요 기말연재 삼각원가에서 얘가 자체가 역사적 환율로 돼 있던 걸 기말환율. 왜냐면 얘가 화폐성이거든요. 화폐성이니까 기말환율로 환산해 줄 때 이때 요 금액이 외화환산 이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말연재 공정가치하고 삼각후원가 요 차이가 저거 아닙니까? OCI 아닙니까? OCI 여기다가 기말환율 곱한 거가 OCI로 잡히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제가 아까 레퍼런스 해드린 앞에 문제 풀어보시면 똑같으니까 여러분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참조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한번 풀어놨으면 채점한 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용 정리 더 많이 한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풀어봐서 제대로 자기가 해결되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출문제 설명해 드렸습니다.